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모처럼 만에 좀 맑은 하늘로 함께 시작을 해본 금요일인데요.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토지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오비스트의 이진우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토지와 관련된 고민 상담에 앞서서 잠시 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투자하는 분들은 사실 좀 챙겨봐야 하는 자료들이 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변에 누군가가 추천을 했습니다. 지인의 추천이에요. 라고 투자를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부터 좀 확인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기본적인 내용들 오늘 이 시간 통해 좀 전달해 주실까요? 예, 제가 원래 토지 전문가였는데, 토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피해가 심각한지 모르고, 그때는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나 이런 재테크 모임에 토지에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 하니까 어느 정도 지식을 다 가진 분들을 상대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 방송 지금 땅땅땅 4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 오는 걸 보니 정말 답답한 마음이 그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MC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지인 얘기하셨는데, 이 지인한테 물건을 사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인들조차도 이게 옥석 가리기를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텔레마케팅을 하는 분들한테 방송용으로 적합하진 않겠지만, 속아서 물건을 사고, 그 속아서 산 금액 자체가 부동산 단위로는 소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5천만 원을 잘 안 넘습니다.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투자계획금 유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 심리적으로 드는 생각이 언젠간 되겠지. 소액 투자해 놓는데 내 대해서 안 되면 우리 아들 주면 되지. 그러다 보면 이제 손자까지 넘어갑니다. 그게 과연 바른 토지 투자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너무도 많은 분들이 그걸 피해라고 표현을 제가 단호히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법적인 절차들 거쳐야 되겠죠. 예를 들어 기획부동산한테 당했다면 그거를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런 절차에서 판결을 받아야 그런 용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서류 제발 몇 가지만 체크하셔도 이런 일이 안 겪으실 텐데 그 옛날 일이지 요즘 그런 사람 있겠어? 있습니다. 제가 다다음 시간 계속 할 거고요. 강남 서초동, 강동 이쪽 일원에서 제가 실사례를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시면 아무 문제 없는데 하여튼 보시자고요. 너무 답답한 사례입니다. 자, 타이틀은 똑같습니다. 정부 정책 반환 투자하면 안 됩니다. 2018년은 토지 투자로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린벨트 투자 전성시대, 이건 같은 제목 썼던 거고요. 기획부동산 투자 전성시대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습니다. 이 기획부동산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당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좀 나쁜데, 어찌 됐건 간에 한번 보시자고요. 자, 토지 투자 요것만 알고 일단 제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는 분들이 오셔서 이런 용어 자체가 낯설지가 않은데,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도 제발 요거 좀 봐주세요. 토지 투자의 처음과 끝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요 공부입니다. 요 공부. 요 공부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우리 시청자들 속칭 당한다 이런 표현 안 쓰셔도 됩니다. 물론 전체를 같이 수용을 해서 보상을 받는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확률 게임으로 하면 그건 굉장히 적은 경우고 그 기획부동산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시청자들 인간의 욕심, 탐욕을 아주 잘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나쁜 건 아니죠. 투자에 대한 욕심이니까요. 그런데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거 하나만 잘 보시면 왜 되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검색하실 때는 여러분들 아시는 특정 네임은 안 되겠죠. 포털 같은 데 있죠. 그런데 들어가셔갖고 그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치시면 바로 이렇게 또 토지 이용 규제 정비 서비스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정부 기관 사이트도 있다고. 근데 토지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거는 요거 LURISMOLT.go.kr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거 찍어 놓으시든지 빨리 메모해 놓으세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하시면 요런
영문 뒤 주소가 나오는 요 사이트가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고 가장 편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요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하나만 제발 좀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요 내용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란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확인해 준 공적인 서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도시군 그 기본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나누는데 우리 서울시 그러니까 여기 잘 접목이 안 되시면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 2030 서울 플랜 말 들어보셨죠? 그게 도시 기본 계획이에요. 그 밑에 하부 계획이 도시 관리 계획이에요. 기본 계획이 더 상위에 있고 그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있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뭐 구역에 관한 내용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서류입니다. 그다음에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 안 된 데가 없죠. 이런 내용도 다 요 한 장의 서류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도로, 그다음에 뭐 농지법, 뭐 이런 하여튼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딱 요거 한 장의 서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요 뭐 포털에다가 검색하시는 데다 이렇게 치시면 많이 나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소로 거기 들어가시면 어떻게 보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 장을 띄워놨습니다. 자, 주소를 한번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에 있습니다. 여기 임야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는 요런 이름들이 28가지가 있습니다. 요걸 우리를 지목이라고 하죠. 이 지목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전, 논이라고 하는 답, 과수원, 하천, 잡종지, 대지, 임야, 뭐 창고 부지, 주차장 부지, 주차장 용지, 학교 용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8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지목이 28가지인데 그중에서 오늘 보실 요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전부예요. 딱 발급을 하면 소재지가 나오고 지목이 나와요. 이거 지목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개발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 있는 지목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가 2017년 1월 달에 43,3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곱하기 3.3058을 하면 평당 한 14만 원 정도, 우리 아는 구평당으로 했을 때 한 14만 원 정도 되겠네요, 대략. 그리고 저희가 또 볼 거는 이걸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소재지하고 지목하고 공시지가 알았어요? 그러면 요걸 넘겨서 할게요. 제가 나눠놨어요. 요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요게 전문이고요. 제가 좀 나눠놨어요.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상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죠? 일단 지목은 임야 즉 산임을 알 수 있고요. 평당 133,223원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자, 다음 장을 보자고요. 다음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중간에 있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이 있고 여기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이 있고 그 밑에 하위법이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토지 개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게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현재 토지에서는 가장 상위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가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하는 거기에 이제 용도지역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보자고요. 도시지역이래요. 도시지역이고 자연녹지래요. 그래. 그러면 도시지역은 도대체 뭐지? 우리나라의 용도지역, 아까 지목이 28개라고 했죠? 용도지역은 우리나라에 4개로 나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나눠 있어요.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어 저보다 다 잘하시잖아요. 국어로 한번 보시자고요. 도시지역이면 일단 개발이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왠지 뭘 보존해야 될 것 같죠? 말 어감상. 그럼 보존으로 치자고요. 여기는 보존. 여기는 개발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기
이 교수가 얘기하는데 도시지역이니까 개발이 가능해. 거기에 또 녹지지역이 자연 녹지래요. 이거 좋은데 일단은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가 많이 보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 보셨죠. 상업도 뭐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녹지도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자연 녹지가 제일 좋아요. 그래 그럼 이건 좋은 거네. 그런데 상위법보다 더 개별법을 적용을 받는 게 바로 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어떤 게 있나 보자고요.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이 또 있네요. 여기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 제한구역이 또 하위법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대공방어협조구역. 요거는 이제 뭐 주변에 부대가 있으니까 높이를 제한하는 이런 것도 있고, 산지관리법에 또 공익용 산지가 있네요. 원래 여기 보세요. 더 센 게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 땅은. 그 다음에 비오톱 1등급이 저촉이 돼 있대요. 어렵죠? 일단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를 보면 이 토지는 개발하고 투자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를 봤더니 무시무시한 대한민국에서 보존에 관한 제일 무서운 것들을 다 모아놓은 땅이에요. 이 땅은. 무슨 말이냐면 그린벨트에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을 할 수 없는 곳,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요. 이 산지는 이 공익용 산지, 산지는 우리가 보존 산지와 준보존 산지로 나눠져요. 근데 보존 산지는 다시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눠져요. 이거 다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제일 못할 것만 하시면 돼요. 산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 찍혀 있는 건 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요즘 그 TV에서 많이 나오는 뭐 자연인이나 이런 것처럼 산속에 들어가셔서 뭐 산속에서 이렇게 사실 분들만 사시면 돼요. 투자 가치나 투자로 사시는 물건 그러시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 모르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시면 여기 산지죠. 산지관리법이 있는데 공익용 산지야. 공익용 산지는 무조건 사면 안 돼. 개발 제한 구역이야. 얘도 사면 안 돼. 라고 보시고 얘는 특별한 경우에 이축권이라는 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세모로 표시하고,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시죠? 토지 거래를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 지역에다 이 땅을 살 때는 이러한 내가 주택을 짓고자 합니다. 또는 상가를 짓고자 합니다. 또는 공장 창고를 짓고자 합니다. 목적의 적합성을 시군 구청에서 따져갖고 허가를 내줘. 그래? 그럼 너 여기서 집 질 사람 맞군. 당신은 여기 공장에서 사업을 할 사람이 맞네요. 그러면 이 땅에 허가를 내줄 테니까 여기다 집을 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거기다 비오톱 1등급. 이거 참 어려운 용어지요. 비오톱. 비오톱 1등급 있으면 이건 무조건 개발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나무를 파내지도 못해요. 내 산에 있는 나무를 마음대로 가지치기를 하거나 할 수도 없어요.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 시작한 건데, 여기 아까 쭉 써놓은 거 이제 아까 개발제한구역, 뭐 공용산지 나왔고요. 비오톱 얘기 잠깐 할게요. 특정한 식물과 동물의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선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 서식지를 말한다. 이 근거는 서울시가 아주 균형 발전을 잘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가장 상위법보다 센 게 조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지정했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이 어때도 상관없어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마치 저런 거죠. 서울시 2030 플랜에서 한강 39층 이상 못 짓게 한 게 한강 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어디 기점으로 해서 남산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게 전부 도시계획 조례로 밑에서 정해놨죠. 마찬가지로 이 조례라는 게 그렇게 힘이 셉니다. 근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에서는 비오톱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이 비오톱은 하여튼 개발 하나도 못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뒤에 순서가 아직 남았으니까 오늘 요거 말고 요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뒤에 분이 상담을 못 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